이 차량이 저당권이 있지는 않은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검사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2021년 11월 29일까지 이제 검사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요. 그럼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거의 9km 차이거든요. 그러면 이 차량을 가지고 뭐 외부로 나갔다든지 시운전이 많이 한 차량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판에 어떤 교체 이력이 있지 않은지.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차 피해는 1에 87만원짜리 밖에 없고요. 하지만 타처 피해가 한 300만원짜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의미는 아닐 것 같고요. 하단 범퍼 쪽에 어떤 스크래치라든지 도색이 미생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트 깨지는 부분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여기도 보시면은 사이드 스탬프 쪽에 살짝 기스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타이어 한 60% 가까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9년도 14주차 타이어. 그래서 안쪽과 바깥쪽의 타이어 상태들, 혐오 상태를 좀 꼭 살펴보시고 나서, 그 운전석 문짝입니다.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 실내에서 흡연한 차량은 아닌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감재 상태 좀 살펴보시고, 가죽 시트 손상이 된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보시면 또 중고차 구입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2, 3회 꼭 반복하셔갖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이런 여부들, 2, 3회 꼭 반복하셔갖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이런 여부들, 에어컨을 확인을 안 하시고 중고차를 구입하십니다. 그래서 꼭 에어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뒤에 대류등 정상적으로 다 나오고 있죠? 지금 보이시죠? 네,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등도 정상적으로 다 작동하고 있고요. 핸들 밑을 보면은 이 차에 심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육안으로도요. 2, 3회 꼭 이렇게 흔들어 보셔가지고 어떤 이질감이라든지 뭐 딱딱하는 그 모터에서 뭔가 걸리는 듯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단 코드 고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케이스를 여는 이유는 엔진룸 누유되는 부분들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뭐 차량 상태 지금 보여지는 거로는 뭐 누유 하나도 없는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배터리는 뭐 이상이 없다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상이 없죠? 그러니까 소분기가 많은 차량들은 색깔이 빨간불 표시가 납니다. 근데 소분기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펜다 푼자국이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보시고, 지금 타보면은 와 진짜 차량 상태가 나쁘지 않다라는 게 다 보여지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구매된 미라용차입니다. 오늘 온 곳 어디신지 아시죠? 한번 보시죠, 영상으로. 자, 수원에는 이렇게 매매단지가 엄청나게 크게 있습니다. 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오늘은 저희 영상을 보시고 구매 대행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볼 차량은 K7 차량을 볼 거예요.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 차량을 볼 거고요. 오늘도 뭐 영상이 어떨지는 확인하시죠, 직접. 보러 가실까요? 네, 오늘 볼 차량 지금 이 앞에 보이는 K7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1700만원대. 이 차량이 거의 1700만원대 차량이거든요. 키로수도 5만 킬로 밖에 뛰질 않았습니다. 오늘 이 차량을 가지고 제가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할 거고요. 차량 상태가 어떨지는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차를 보러 오실 때는 지금 보이시죠? 너무 빽빽하게 서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차량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앞으로 빼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중고차를 보실 때는 첫 번째가 관리 상태, 두 번째 키로수, 세 번째가 연식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색깔이죠. 네,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구매 대행 할 차량은 K7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상태가 어떨지는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을 보실 때 이제 관리 상태라는 거는 저는 내외관 상태입니다. 내외관 상태, 어떻게 보면 소모품 상태겠죠. 중고차를 보실 때는 외관 상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보시러 가실 때에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자동차 등록증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 등록증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차량 번호 확인, 차량 번호가 동일한 차량인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는 차대 번호 확인입니다. 이 차대 번호 확인,
차대 번호 또한도 운전석 문을 여시면은 차대 번호가 정확히 적혀 있거든요.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06536 예, 동일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차량이 저당권이 있지는 않은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중고차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돈을 가지고 차를 잡는 것이 아니라 캐피탈사에서 돈을 빌려서 차량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당권이 있습니다. 명의 변경이 되려면 그 저당권을 푸셔야 되시는 거고요. 하지만 중고차 시장 내에서 저당권은 뭐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검사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2021년 11월 29일까지 이제 검사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까지. 올해 11월 29일 이후에는 자동차 검사를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성능 기록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겠죠. 성능 기록부 확인. 이 차량이 뭐 정상적인 차량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시는데, 성능 기록부 확인할 때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키로수가 계기판 키로수와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하시라는 거죠. 제가 지금 운전석으로 가서 계기판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능 기록부에는 5147km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계기판에는 5156km입니다. 그죠? 그럼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거의 9km 차이거든요. 그러면 이 차량을 가지고 뭐 외부로 나갔다든지 시운전이 많이 한 차량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영상을 찍어 드리는 이유 있잖아요. 그죠? 중고차 시장 내에서는 31 또는 2000km 안에서는 무조건 100% 보증이 되기 때문에 이 키로수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계약서 상에다가 이 성능 기록부에 키로수를 적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0일이 지나면 또 보증이 안 되고 2000km가 넘으면은 보증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증을 조금이라도 늘리시려면은 계기판에 있는 주행거리와 성능 기록부의 주행거리를 꼭 확인하셔서 중고차를 구입해 주셔야겠죠. 만약 100km 이상이 넘었다 그러시면은 재성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외판에 어떤 교체 이력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리콜 대상 차량은 아닌지, 아니면 이 차량이 용도 변경이라든지 특별 이력이 있는 차량은 아닌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 구입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 자동차 세부 상태인데 이 투원에 있는 성능 자체는 하체를 띄워보지 않고 성능을 보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구입을 해주시는 걸로 저는 권유해드리고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부분이 이 성능 상태 점검자가 뭐라고 기술했는지 정확히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특이점은 없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보험 이력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나서 이 차량 구매 대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보험 이력을 항상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제 성능상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보험 이력을 통해서 이 차량이 어떻게 정확히 이력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차 피해는 1에 87만원짜리 밖에 없고요. 하지만 타처 피해가 한 300만원짜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의미는 아닐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이 차량 정확하게 사고 유무에 대해서도 좀 판단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뭐 크게 1에 87만원짜리는 뭐 큰 것 같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부품 비용도 34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한 범퍼 가격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 차량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관 상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외관 상태를 살펴보실 때 이 라이트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라이트에 어떤 손상된 부분이 있지 않은지. 요즘 라이트 같은 경우는 HID가 많죠. 그 헤드램프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시려면은 이게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7, 80만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헤드램프 깨진 부위, 손상된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 안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개등도 동일하게 손상된 부위가 있지 않은지 좀 살펴보시고, 반대편도 마찬가지겠죠? 동일합니다. 헤드램프 손상된 부위, 안개등도 마찬가지로 손상된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 구입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눈높이에서만 보지 마시고 또 앉으셔갖고 하단 범퍼 쪽에 어떤 스크래치라든지 도색이 미생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외관 상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타이어 휠 상태 좀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차장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는
이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트 깨지는 부분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구입해 주셔야 되시고요. 지금 제가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눈높이에서 보시되 도색이 어떤 미생난 부분이라든지 도색할 부분이 있지 않은지 좀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앉으셔서 그 사이드 스탬프 쪽에 깨지는 경우, 금이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하셔 가지고, 여기도 보시면은 사이드 스탬프 쪽에 살짝 기스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휠기스라든지 도색 상태, 뒤에 대류등도 똑같이 대류등도 깨진 부위 있지 않은지, 손상된 부위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면서 중고차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뒤에 대류등, 손상된 부위, 깨진 부위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고 중고차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도색 상태 보시면서 중고차 구입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높이에서만 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앉으셔가지고 사이드 스탬프 찢어진 부위라든지 손상된 부위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사이드 리피트, 사이드 미러 깨진 부위 있지 않은지, 손상된 부위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까지 상태 확인했고요. 타이어 상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타이어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중고차에서는 또 타이어 가격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타이어 4짝을 교체를 하시려면은 한 50만원 이상 들어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상태도 중요할 것 같고요. 타이어 상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타이어 한 60% 가까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어 주기, 타이어가 언제적 타이어인지, 이 차가 지금 5만 킬로거든요. 그럼 타이어 한 번은 무조건 교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타이어도 태어난 날짜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2019년도 14주차 타이어. 그럼 만 2년이 안 된 타이어죠. 타이어 주기는 5년, 트레이드 주기는 3만 킬로에서 한 5만 킬로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타이어도 동일한 타이어가 껴져 있고요. 이 타이어도 연식을 또 찾아봐야겠죠. 근데 여기 써 있습니다. 2019년 14주차. 그러니까 동일한 날짜에 교체를, 타이어 4짝을 다 교체를 하신 것 같아요. 뒷타이어 같은 경우는 80% 이상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편으로도 넘어와서 반대편도 동일하네요. 19년도 14주차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 동일하고요. 앞에 타이어도 앞에 타이어도 19년 14주차 타이어. 그럼 4짝 다 2019년도 14주차 타이어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교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1년 반 가까이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럼 쪽을 좀 살펴보시는 겁니다. 어디 부식난 부분이 있지 않은지, 또 브레이크 패드 같은 거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도막 추천기를 통해서 이 차량 상태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막 같은 경우는, 이제 도색 같은 경우는 고지하는 의무는 없지만은 저희 미라자동차에서는 이 도막에 대해서 고지해 드립니다.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 운전석 문짝입니다.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 뒷문짝,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뒤엔다 살짝 도색이 들어간 느낌인데요. 여기는 네, 도색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고 제가 반대편 쪽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죠. 네, 수치가 확연히 틀려지죠. 여기 뒤엔다, 그렇죠, 도색이 들어갔어요. 277이면은 두껍게 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도색이 티가 안 나네요. 먼지 하나가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도색이 들어갔고, 뒷문짝도 네, 도색이 들어갔어요. 여긴 도색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여기도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스크래치가 보여요. 지금 보이실까요?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땐 뒤쪽에 도색이 들어간 거 보니까는 접촉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보험 이력이 크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차량 상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차량 상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내 상태 보실 때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희 영상 보시면 중고차 사러 가실 때 편하게 좋은 중고차 구입하실 수 있고요. 실내 상태 확인할 때는 첫 번째 냄새입니다. 실내에서 흡연한 차량은 아닌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구나 아이가 있는 가정들은 흡연한 차량 절대 사시면 안 되겠죠. 냄새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빠진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감재 상태입니다. 마감재 상태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연식이 되어 있으면은 이 가죽 시트들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죽 시트 손상이 된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보시면서 중고차 구입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동 시트 있는 차량들이요, 이제 모터가 고장날 수가 있어요. 릴레이 손상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2, 3회 꼭 반복하셔갖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이런 여부들 확인하시면서 중고차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트 바닥도 어떤 부유물이라든지 어떤 침수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보시면서 구입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핸들 밑을 보면은 이 차에 침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육안으로도요. 예, 절대로 이상이 없고요, 침수된 이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고 실내의 전체적인 이 마감재들 좀 살펴보시면서, 그리고 실내를 보실 때는 대부분 차들인데 수도권 내에서는 야외에 있지가 않고 이렇게 실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보실 때 좀 어두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문들 다 열으셔가지고 좀 환하게 하셔서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마감재 상태 정말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량을 좀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 상태라는 거는 이런 실내 상태까지도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실내 상태 뒷좌석도 가죽 상태 보시면 상태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차량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뭐 차량 지금까지 이렇게 또 보셨다면은 실내로 이제 들어와서 이 차량 상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실내에 들어오셨으면은 이제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첫 스타트 시동이겠죠. 시동, 일단 이 차는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시동이 전기로 되다 보니까는 시동이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동을 걸어보고 나서 어떤 엔진의 상태죠. 그러니까 휘발유 차량하고 하이브리드 차량하고는 좀 보는 방법이 틀립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시동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충전이 되면 꺼지기 때문에 뭐 엔진의 소음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의 키로수를 좀 확인하시면서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요즘에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10년에 20만 킬로까지 배터리가 보증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05년식이에요. 벌써 6년이 지났죠. 앞으로 이제 4년이라는 에이스가 남아 있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수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키로수를 좀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량의 좀 관리 상태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현대 기아차들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였었냐면은 이 핸들에 오무기와 유격이 있는 차량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2, 3회 꼭 이렇게 흔들어 보셔가지고 어떤 이질감이라든지 뭐 딱딱하는 그 모터에서 뭔가 걸리는 듯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2, 3회 반복하셔갖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차량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문제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는 뭐 담배 피지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뭔가 담배 핀 것처럼 흔적이 조금씩 묻어 있어요. 탈 흔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릴레이 손상이 정말 많아요. 이거 2, 3회 꼭 반복하셔갖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이런 여부들 확인하시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사이드 미러 이거 하나 교체하려면은 통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금액적인 것도 15만원에서 20만원 그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중고차 구입하셔야 되시고요. 유리모터도 마찬가지예요. 유리모터도 2, 3회 반복하셔갖고 어떤 릴레이 손상, 그 모터가 고장난 부분이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 구입해 주셔야 되십니다. 뒤에 창문도 마찬가지겠죠. 동일합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미션 상태 좀 확인해 볼게요.
미션 상태도 보면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거든요. 미션 슬립 현상 있는지, 어떤 충격이 있지 않은지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떤 슬립 현상도 느껴지지가 않고요, 정말 정상적인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를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고, 후방 카메라도 마찬가지겠죠. 연식이 되면은 후방 카메라 자체도 소모품 떡이기 때문에 이제 뿌얘져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고, 뭐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자체적으로 달려있는 차량들은 하나의 보너스, 그냥 소모품 떡이다, 고장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에어백 자체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조수석, 운전석, 양쪽 A필러, B필러, C필러까지 다 측면 에어백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백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고등이 뜨지 않은 한. 그래서 진단기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에어컨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는 대부분 소비자분들이 에어컨을 확인을 안 하시고 중고차를 구입하십니다. 그래서 꼭 에어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상태 확인해 보고요, 에어컨 컴프 이상이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일단 에어컨 틀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양쪽에 이제 통풍 시트 상태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여부들, 열선까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단기를 통해서 제가 좀 차량 상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통풍 시트랑 에어컨을 틀어놨더니 너무나 춥네요. 일단 잘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하고 있고요. 꺼야 될 것 같고, 열선으로 다시 돌릴게요. 너무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에어컨도 꺼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추워요. 지금 이제 진단기를 통해서 이제 차량 상태 확인할 거고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거 다 될 때까지는 어떤 걸 확인할 거냐면은 실내등, 라이트 부분 확인할 거예요. 실내등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고객님들께서도 이 라이트 되는 부분들도 꼭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이는 것처럼 뒤에 대류등 정상적으로 다 나오고 있죠. 지금 보이시죠? 네,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등도 정상적으로 다 작동하고 있고요. 그 앞에도 라이트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차량은 HID가 아니지만 안개등 쪽은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라이트 상태도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쌍라이트 같은 경우도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 없습니다. 전구 하나도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그리고 비상 깜빡이까지 한번 켜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사이드 미러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죠? 확인하셨죠? 반대편도 네, 이상이 없고요. 네, 앞에도 이상이 없는 걸로 보여지네요. 뒤로도 가볼까요? 네,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은 지금 전조등까지도 모든 라이트 부분도 이상이 없다라는 거. 실내에도 네,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실내등 뒤쪽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 없습니다. 보이시죠?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다 보셨다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수석의 실내 미등 네, 이상이 없습니다. 그죠? 이상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좀 보시면은 뭐 추후에 돈 들어갈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이렇게까지 확인하셨고요. 제가 진단기를 보니까는 지금 고장 코드가 지금 배터리 전압이 낮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제 배터리는 좀 타시다가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코드 삭제해보고 나서 다시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진 상태나 미션 상태는 이상이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고자동차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타서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보시면은 정말 돈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모품만 교체하시면 되시는 거거든요. 뭐 엔진 오일이라든지 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도 없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보이시죠? 진단 코드 고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보시고 제가 외부로 나가서 이 차량 상태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를 이렇게까지 보셨으면은 또 뭘 봐야겠죠? 제가 핸들을 끝까지 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작동 여부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핸들 열선이라든지 전체적인 기계적인 게 정말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뒷좌석 열선까지 있거든요. 열선 확인 이따가 제가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확인해 주시고, 핸들을 제가 끝까지 돌린 이유는 뭐냐면은 등속 조인트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차량이라는 거는 이 등속 조인트라는 게 있죠. 이 축을 잡아주는 거겠죠, 바퀴 축을. 그리고 이걸 끝까지 이렇게 틀어 보시고 나서 볼 게 타이어 편마모 상태 보시는 거예요. 안쪽과 바깥쪽에 편마모가 있지 않은지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 구입하시는 거고요. 제가 한번 여기 밑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 게 이 고무 튜브가 이게 등속 조인트라고 그러죠. 이게 터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 터지게 되면 블투스 하고 소리가 납니다. 브레이크 호스 터진 부위 있지 않은지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링크 부분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쇼바도 한번 터진 부위 있지 않은지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서 보시면은 추후에 사전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만 보시면은 중고차 정말 잘 사실 수 있어요. 반대편도 동일합니다. 반대편도 편마모 상태, 안쪽과 바깥쪽. 제가 왜 이 편마모 상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축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방지턱 같은 경우 세게 넘어가시다가 이 축이 좀 틀어져 갖고 얼라이먼트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타이어의 공기압 상태 때문에 이게 편마모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과 바깥쪽의 타이어 상태들, 편마모 상태를 좀 꼭 살펴보시고 나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동일하게 지금 보이시는 것이 등속 조인트라고 합니다. 이상이 없어요. 깜짝 놀랐네요. 시동이 켜지니까는. 그리고 앞에 쇼바 이상이 있지 않은지, 이상이 없죠? 터진 부위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은 거의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엔진룸을 열어서 이 차량의 상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전기차가 아닌 이상 하이브리드도 그냥 일반 휘발유 차량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엔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보시면 돼요. 소모품 상태들 시동이 켜져 있기 때문에 좀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뭐 냉각수 상태도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브레이크 오일도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뭐 파워오일 상태, 냉각수 상태, 전체적인 거 또 확인하시면서,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또 라디에이터 캡을 열어서 그죠, 냉각 상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없어요. 앞에는요. 그죠? 배터리가 어디 있을까요? 뒤쪽에 있습니다. 배터리는 뒤쪽에 있다라는 거. 한번 뒤로 가서 제가 배터리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제가 열어놨습니다. 배터리는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차량용 그냥 배터리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지는 저 안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배터리 상태는 교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배터리 상태 보니까는 그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방전됐던 차량이에요. 그래서 배터리는 교체. 지금은 또 괜찮게 나오네요. 배터리는 뭐 이상이 없다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엔진 쪽에 오일 상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시동을 꺼야 될 것 같긴 한데 엔진 오일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엔진 오일 상태가 좋지가 않은데요. 엔진 오일은 교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엔진 오일은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 또 확인하는 방법은 이 필터 확인. 필터를 여시면은 대부분 소비자분들이 이게 엔진 오일을 교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필터를 보시면 아세요. 필터 빼기가 이게 또 어렵습니다. 또 안까지 또 빼서 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좀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 상태도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브레이크 오일이 왜 중요하냐면은
제동거리 문제, 브레이크 문제, 더 나아가서는 ABS 모듈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오일도 수시로 검사하셔가지고 정말 문제가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시라는 거죠. 네, 이상이 없죠? 그러니까 수분기가 많은 차량들은 색깔이 빨간불 표시가 납니다. 근데 수분기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제가 이거 좀 케이스를 열어서 케이스를 여는 이유는 또 하부 누유 상태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엔진룸 누유되는 부분들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여시게 되시면은 인제턱 쪽에 동일하게 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엔진 카바라든지 전체적인 상태에 누유가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고, 겉벨트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겉벨트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제네레다 전보를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차량 상태 지금 보여지는 거로는 뭐 누유 하나도 없는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차 상태가 정말 나쁘지가 않다라는 게 딱 보여집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관리가 된 차량이구나 라는 게 딱 보여져요. 네,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혹여나 이제 고무 튜브들이 삭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브 탱크 쪽에 이런 크랙이 갈 수가 있어요. 플라스틱 부분에 크랙이 가서 깨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잘 확인하시면서 중고차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엔진룸을 지지하는 네엔다 같은 경우도 어디 찌그러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 사고 차량인지 아닌지를 좀 살펴보실 수도 있고요. 에어컨 콤프 같은 경우도 새는 부위도 없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뭐 차량 상태 구입하셔도 저는 된다라고 저희 소견일 것 같아요. 이제 외판 정도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차량 자체가 없습니다. 이제 구입할 수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 키로수가 많기 때문에, 또 키로수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은 자체 배터리 소모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고 유무 상태 좀 확인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사고 유무 보는 방법도 단순하죠. 이 휀다 푼자국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보시고, 본네트 부분도 푼자국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본네트 이 쇼바 같은 경우도 2, 3회 반복 하셔갖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짝 교체도 동일하게, 여기 보이시는 게 이게 휀다 볼트거든요.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풀린 자국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교체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체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문짝 풀린 자국 있지 않은지, 그리고 이런 실리콘 처리된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문짝도 동일합니다. 뒷문짝도 동일하게 이 실리콘 처리된 부분들. 와, 이 차량 좀 아쉽게 여기 페인트가 좀 벗겨졌어요. 여기 원래가 이렇게 이제 차량 연식이 있다 보니까는 까진 부위가 있네요. 아, 이건 참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고차기 때문에. 그리고 뒤엔다 부분도 이 펀치된 자국을 보시면 이 차가 교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양쪽과 비교해 보시면요, 용접하는 흔적이 있을 거예요. 이 뒤엔다 같은 경우는 볼트를 풀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대부분 교체가 되려면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중고차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색은 들어갔다는 게 참 아쉽긴 하죠. 살짝 여기도 찌그러진 부위가 있네요. 네, 보이시나요? 살짝 찌그러진 부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네, 사고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트 한번 앉아볼게요. 뒷좌석 열선, 야, 열선 잘 들어옵니다. 네, 이상이 없어요. 이상 없고, 열선도 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고, 조석 문짝도 동일합니다. 앞에 휀다 확인, 이상 없고요. 문짝도 교체된 부위 없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모르기 때문에 조석의 매트도 한번 동일하게 꼭 열어 보셔갖고 이상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시는 걸로. 그 전동 시트도 2, 3회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뭐 이 차량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문제 있는 부분들 하나도 없습니다. 뭐 소모품 같은 경우도 큰 돈이 들어갈 차량은 아니라는 게 딱 보여지네요. 앞에 라이닝 같은 경우 뭐 엔진 오일 정도 교체하시면 어떤 문제도 없을 것 같고요. 구입하셔도 괜찮겠다라는 게 저희 소견이고요. 제가 한번 이 차량 마지막으로 시운전 해보고 나서 최종평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 전에 하부를 봐야 되는데 이 차량 또 하부를 보시면은 머플러 팁 쪽에 살짝 부식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식이 저는 뭐 생활에 대한 부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로 인해서 뼈대 부식이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지만은 저는 뭐 이 정도 부식은 저는 이해하거든요. 지금 머플러 팁 쪽에 좀 부식이 살짝 있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열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체가 가능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아닐 거라는 게 저의 소견이고요. 제가 또 마찬가지로 이게 보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차량 보기가, 조건 자체가 차량 보기들이 여기도 크게 뭐 문제되는 여지는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뭐 앞에 쪽에서는 하나도 부식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생활에 부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 정도면 저는 구입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고 제가 시운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시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운전을 하면서 어떤 뭐 엔진의 소음이라든지 하체의 소음이라든지 변속도 정상적으로 변속이 잘 되는지 이런 여부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뭐 차량이 문제 있는 거는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차량 분명 관리가 이 정도면 잘 돼 있다라는 게 저의 의견인 것 같아요. 저의 소견이고요. 그러니까 중고차라는 거는 분명히 관리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거, 이 정도면 뭐 구입을 하셔도 뭐 생활에 대한 기스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전지루가 이게 지금 전기로만 거의 70km까지는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소음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운행하실 때 좀 이질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차량 지금 타보면, 제가 뭐 카메라로 같이 찍으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두 손 카메라 거치대로 해서 제가 찍는 거기 때문에 어떤 안전 사양에서도 이상이 없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여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시운전을 하면서 이 차량 상태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진짜 뭐 차량 하나 뭐 이상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없죠. 뭐 이 정도면은 제가 좀 외부로 나가서 한 바퀴 좀 돌다 올 거거든요. 이제 보험이 안 들어져 있기 때문에 끌고 나가면 안 되지만은 혹여나 또 모르기 때문에 시운전을 꼭 해서 제가 움직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상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운전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운전 안 하고 섰다가는 큰 낭패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1층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맞네요. 제가 한번 제가 여기 헷갈려가지고 제가 뭐 잘못 들어왔나요?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이게 헷갈려가지고 제가 네, 이렇게 한번 시운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운전을 뭐 오랫동안 할 수는 없어요. 기름도 없기 때문에 뭐 제가 시운전을 크게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만 좀 잠깐 제가 좀 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상태 이 정도면 뭐 괜찮다라는 게 보여지는데, 지금 타보면은 진짜 차량 상태가 나쁘지 않다라는 게 다 보여지거든요. 자, 여기에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들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 주말이다 보니까는 차들이 좀 많습니다. 또 보험이 들어져 있지 않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 괜히 이거 끌고 다니다가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이거 경찰한테 걸리면은 바로 벌금이죠. 뭐 차량 상태는 이 정도면은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떤 이상도 없고 훌륭하고, 하체에 어떤 잡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은 뭐 구입을 하셔도 저는 된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에요. 구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최종 평가하고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이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량을 구입하시는 겁니다. 연식은 2015년식이죠. 이제 만으로 거의 6년 차가 되는 차량인데 이 정도 차량이면은 구입을 하셔도 정말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차 구입할 때 제가 보셨던 것처럼만 보시면은 정말 좋은 중고차 사실 수 있고요. 관리 상태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내의 상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내의 상태가 좀 관리가 좀 잘 되어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차량으로 저희가 이제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중고차 구입하시려면은 저의 영상이 알려져야 되겠죠.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